정말 한동훈 대표를 제가 동정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네가 뭔데? 그거는 흡사 뭐 검사실 취조할 때 모욕도 이런 모욕은 없었을 것이다. 네. 특검까지 지금 얘기를 못 꺼내는 거는 확실한 열명이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없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지금 특검은 잘못 얘기를 꺼냈다가는 배신자 프레임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 경우에 따라서 여기서 우물쭈물 하다가는 친윤 쓰나미에 밀려갈 수가 있다. 뭐 어떤 사람은 거기서 콜라를 확 엎었어야 됐다. 그런 정도의 기계가 없다면 한동훈 대표는 어렵다. 네, 우리 구독자분들이 너무 사랑하는 두 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선 기자님 어서 오시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김누구 김누구? 전 개혁신당 정책위 의장님, 김영남 의장님 어서 오십시오. 김누구?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그럴 때 있어요. 그럴 때 있어요. 네, 네. 다음 올해 몇이시죠? 제가요. 올해 이제 38 이제 된다고 보면 되죠. 아니, 네? 몇 년 전 나이를 되는 거예요. 38년생? 38년생은 아닐 거고. 아니에요. 저기 토끼띠. 토끼띠. 네. 이렇게 띠로 말해 어려워요. 그렇게 띠로 얘기하면 나이 든 거야. 진짜 어려워요 계산이. 요즘은 띠 몰라요. 아 그래요? 네. 아 황금 토끼인데. 네. 토끼 춤 아니겠죠? 7575. 네. 자, 하여튼 우리 김용남 전 의장님 그리고 장윤성 기자님과 함께 정치용장 오늘은 또 이상희 크리에이터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뭐 뉴스들은 참 요즘 재밌는 뉴스가 많습니다. 불쌍한 한동훈 빨리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네? 어떻게 김용남 하면 좋아요? 의장님이 이제 보다 한동훈이 불쌍할 지경이다. 그러니까요. 어디까지 추락하는 거예요? 아니 정말 한동훈 대표를 제가 동정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아, 이런 날도 오네요. 너무 린치야. 뭐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뭐 그죠? 시장도. 그러니까 월요일 저녁에 네. 대통령과의 면담도 대통령실에서 섬세하게 준비를 많이 했죠. 아, 디테일이 살아있는. 디테일이 네, 살아있는. 디테일이 미장센이 정말, 많아요. 예. 그렇죠. 좀 매기기 위해서. 네. 네. 철저하게 준비를 많이 했어요. 하여튼 네. 동선부터 시작해서 뭐 좌석 배치, 메뉴 그리고 앞거는 끝나고 나서 아, 면담 끝나고 네. 그러니까 나는 밤 약속 있으니까 가봐 그리고 얼른 보내고 나서 가봐. 추경호 원내대표 빨리 와서 밥 먹자고 네. 그 앞건이었죠 그게. 그러니까. 확실히 홈이 어드밴티지가 있긴 있어요, 그죠? 네. 일단 다 판을 짤 수 있잖아. 그렇죠. 홈 집이니까. 경기. 네. 네. 그래서 하여튼 네. 힘을 너무 쓰셨죠 대통령이. 대통령이 예, 그렇잖아요. 아니, 저는 그 사진이 아주 압도적이라고. 저도 역사에 길이 남을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그 테이블 네. 있고 네가 그다음에 뭔데? 아, 대성이 네, 한동. 그렇죠. 그거는 흡사 뭐 검사실 취조할 때 변호사 정진석, 피의자 한동훈 요 컨셉이다. 검사 윤석열. 예, 다들 그렇게 검찰 출신들 해석을 정진석 하더라고요. 실장은 약간 서기처럼 나오잖아요. 아, 받아 적는. 정진석 그 볼펜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는 걷어주지 근데 않았다. 심지어 검사 편이야. 예. 변호사인데. 그러니까. 아 너무 야, 힘들었죠. 야,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대표 그 입장에서는 모욕도 이런 모욕은 없었을 것이다. 예. 그리고 시종일관 반말했다는 거잖아요. 네, 대통령이 그 동안의 막역한 멸치볶음, 넥타이 뭐 이런 등등의 인연으로 인하여 그놈의 넥타이는 안 받았으면 좋았을 걸. 멸치볶음 진짜 그거 안 먹어야지 진짜. 반말로 했대요. 예, 시종일관 반말하고 이제 한동훈 대표는 경어체를 쓰고 뭐 이런 얘기까지 소상히 대통령실에서 디테일을 살려서 다 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맛 좀 봐라. 근데 아무튼 지금 한동훈 대표가 어제 오늘 들고 나온 것이 특별감찰관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11월 15일 전에 김 여사 의혹들을 좀 해소를 해야 된다 우리가. 그리고 우리는 특별감찰관을 밀어붙이고 미루지 않겠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물론 그 말이 나오자마자 추경호 원내대표가 아유 그건 내 소관이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실도 아유 뭐 당대표가 당대표답지 않게 자꾸 얘기를 하네라는 취지의 이야기들을 쭉쭉쭉 그러니까 당 대표가 뭐 여당 대표의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 이런 네, 얘기를 했다. 정체성 얘기까지 그 나왔어요. 무슨 얘기예요? 정체성이라는 게. 아니 그러니까 너 어느 팀이냐 이거 그렇지 아닙니까? 그렇죠. 한쪽으로 너 소속이 어디야? 어. 너 야당이야? 뭐 그 네. 얘기를 한 건데 네. 왜 야당 같은 얘기를 해? 그거를 한 건데 예. 그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거는 원내 사항이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원외 사항만 당 대표가 하는 거밖에 안 되잖아요. 사무처입니까? 아니
당에서 원외 사항은 뭐 중요한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다 원내 사항이지. 그렇게 따지면 당 대표가 아무것도 하지 말란 얘기지. 참견하지 말고 그냥 원외에 그냥 계속 있으세요 이 얘기를 한 건데 제가 보기엔 그 한동훈 대표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선고 시점을 잡은 거는 나름 수긍할 만한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그날 유죄 선고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민주당은 뭐 검찰 독재에 무릎 꿇은 사법부 뭐 이렇게 난리가 나겠지만 그냥 국민들께서 객관적으로 보시기에는 그래 잘못했으면 벌 받는 게 맞지. 근데 저쪽은 왜 안 받아? 잘못했으면 저렇게 기소돼서 재판 받고 뭐 선고 받는 게 맞지. 왜 여기는 아예 시작도 못해? 이렇게 생각할 거고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1심에서 무죄 선고가 났어요. 네. 그럼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그래 죄가 없으면 저렇게 재판 받고 무죄 깔끔하게 선고 받으면 되지. 왜 아예 저 절차를 안 받으려고 해? 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래나 저러나 사실은 영부인과 관련한 의혹을 이렇게 끝날 수는 없는 건 맞아요. 매듭은 지어야 된다. 그리고 그 매듭 시기는 이재명 대표의 선고 1차 선고 나오기 직전까지 해놔야 된다. 그래도 그렇죠. 우리가 예. 그건 뭐 의미 있는 얘기다. 근데 특감은 아니죠. 특별감찰관. 예, 특감으로 승부를 보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특검으로 가야죠. 특검. 예,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가 이제 기자들 표현으로 네. 이거 일본 말쓰면 안 되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 하여튼 제대로 주제를 잘 못 잡는 거죠. 예. 핵심이 없다. 예, 핵심이 비껴나 있다. 제목이 안 네, 나와야지. 네, 제목이 안 나. 타이틀. 야마를 못 잡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아니, 일본어로. 죄송합니다. 네네네네. 아니, 너무 익숙한 말이 많이 네네네. 나오네. 예, 전문 용어가 나와서 죄송합니다. 스물 네. 맞습니다. 네. 아니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이제 네. 특검의 산을 넘는데 뭐 어제 막 취재해 보니까 친한계에서는 뭐 별 얘기들이 다 나오더라고요. 여러 시나리오들이.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한동훈 대표가 결기 있게 이 국면을 넘어갈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는 거냐.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김민석 의원 인터뷰를 했는데 아니 다 필요 없다. 10명만 모으면 자기가 캐스팅 보트를 할 수 있는데 왜 그걸 안 하고 뭐 특감을 하네, 제2부속실을 하네, 다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있네 이런 비판을 받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딱 필요한 정말 중요한 딱 이렇게 일을 처리를 하면 문제가 없을 텐데 네. 끊임없이 변죽을 올리면서 할 듯 말 듯 할 듯 말 듯 그러다 폴더 인사 이렇게 가니까 한동훈의 리더십이 있는 거야라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들 내부에서도 갈팡질팡하는 거죠. 네. 오늘 뭐 조선일보, 동아일보 분석을 잘했더라고요. 친윤계, 친한계 명단도 나오고 그리고 조선일보 분석에 따르면 친한계가 18.4%라는 거거든요. 네. 원내에서 요걸로는 부족하다. 그리고 저는 살다 그 뭐 중도파 뭐 중도 우파 얘기는 네. 들어봤어도 관전파는 처음 들어봤어요. 그냥 관전만 하고 있는 거예요. 50명 정도가 그러고 있다.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분들은 스윙 보터죠. 그러니까 윤석열 상황 봐서. 대통령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 쪽에 힘이 실리면 그쪽으로 또 반대편이면 반대로 이런 거니까 확고부동한 리더십은 여전히 못 세우고 아니 근데 이제 있다. 한동훈 대표의 고민은 저는 약간 그거 같은데 지금 뭐 10명 채워서 어떻게든 뭐 8명 채워서 특검 통과시켜. 그다음에 정권이 무너지거나 아니면 정말 형편없이 떨어져요. 그 상황에서 다음 선거에 내가 대선이 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 정도로 아니면 망가지면. 그걸 제일 친한계에서 우려를 하고 그러니까 이걸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 이도 제가 특검까지 예. 왜 안 가냐 그러면 사실 아니, 전 그 이유 때문에 못 가는 제가 것 보기엔 같은데. 일단 특검까지 지금 얘기를 못 꺼내는 거는 두 가지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말 확실한 10명이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없을 수 있고 20명을 밥은 먹었지만 투표결을 할 아니 여력은 그 없다. 20명 중에는 제가 봐도 밀정 몇 명 섞여 있어요. 스파이가 있어. 누가 봐도 거의 뭐 실시간 보고야 뭐 누가 어떤 얘기하고 뭐 그러니까 진짜로 밀정. 끝까지 함께 갈 10명이 네. 확실히 있느냐는 문제하고 네. 또 하나는 지금 특검은 잘못 얘기를 꺼냈다가는 이른바 그 배신자 프레임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중간
정거장으로 지금 특감을 특별감찰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네. 그래서 특검까지 가기에는 조금 시간이 더 걸릴 거예요. 그리고 본인의 결심 그리고 주변에 정말 혈맹 관계 10명을 모으느냐 그게 좀 요건이 아직은 특검을 언급하기에는 여러 가지 요건을 못 갖추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네. 그러니까 이러면 사실상 한동훈 대표는 그야말로 김옥균 프로젝트에 따라서 또 다시 저는 등장합니까? 제거될 수 있다. 아니 오늘 아침에 김옥균이 몇 번 부활하는 겁니까? 네. 계속 부활할 것 같은데 아니 그 지금 그 주목해서 봐야 되는 포인트는 오늘 아침에 느닷없이 권성동 의원이 인터뷰를 시작했어요. 예. 맞아요. 예. 권성동 의원은 사실 지지난주부터 기자들 사이에 어떤 소문이 있었냐면 한동훈 대표 후임자 그리고 2K가 온다. 예, 하나는 권성동이고 네. 하나는 저기 누구죠? 저 용산 권영세 아, 두 사람이 차기 당 대표 후보라는 거예요. 이미 차기 당 대표까지 예, 다 그러니까요. 이미 차기 당 대표 얘기까지 기자들 사이에서 그걸 벌써 몇 주 됐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근데 딱 오늘 인터뷰를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예. SNS에서만 설전을 하다가.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시작이 됐다라는 것이고 용산의 기운이 심상치가 않은 것이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상당히 계획된 회담을 한 겁니다. 한동훈 너는 아니야. 예, 그리고 딱 빼고 그때 첫 번째 만찬 했을 때 네. 한동훈 대표 없고 원내 지도부만 불러가지고 네네네네. 원팀을 했잖아요. 우리는 한 팀이야. 그러니까 거기서 한동훈 대표는 제외되는 건데 역시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여기서 우물쭈물 하다가는 그냥 친윤 쓰나미에 네. 밀려갈 수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뭐가 됐든 보여줘야 돼요. 그럼 보여줄 게 뭐예요? 특검 표결 8명. 그럴 수 그거, 있죠. 그게 뭐 그러니까, 그거 말고는 없죠 뭐. 그러니까 딱 상황이 이래요. 저희가 옛날에 검사할 때는 네. 그 긴급 체포라는 제도 지금도 있습니다만 네. 지금은 긴급 체포는 원칙적으로 안 하는 제도예요. 네. 근데 그 전에는 원칙적으로 긴급 체포였어요. 아. 지금은 이제 법원에서 체포 영장을 받아서 체포하는 게 주류지만 옛날에는 그냥 검사가 당신 무슨 혐의로 체포한다 그러면 48시간은 데리고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48시간 데리고 있는 중에 중간에 법원에 영장 청구해서 받아내면 그냥 그날로 구속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농담 삼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 내가 먼저 긴급 체포하면 너는 그러니까 누가 먼저 총을 뽑느냐가 승부의 결정타다. 먼저 긴급 체포해서 잡아 넣으면 그냥 그거로 끝나는. 그리고 옛날에는 검사가 직접 청구하는 구속영장은 거의 다 발부가 법원에서 됐으니까. 네. 그러니까 누가 먼저 총 뽑느냐가 중요한 문제다. 뭐 그런 네. 농담을 하곤 했는데 지금 윤한 관계가 딱 그래요. 그렇죠. 맞아요. 누가 먼저 총 뽑느냐. 네. 그러니까 한동훈이 네. 먼저 총을 뽑아서 특검 가자 하고 하든가. 뽑느냐 네. 아니면 윤 쪽에서 사유를 잡아갖고 날려 그래갖고 그렇죠. 친윤이 총공세를 해갖고 아. 날려버리냐 그러니까 서로 총집을 만지작 거리고 있는 상황 아닌가 싶어요. 상대 눈치 보면서 근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총을 뽑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날 회담 때 보여준 그 장면이 그 만평 있잖아요. 이름. 그러니까 이미 이제 이제 상관이었던 거죠. 네네네. 상관이었고 시종일관 반말하면서 나눈 대화 대통령실에서 정리해 준 걸 보면 한동훈 대표의 그 3대 요구에 대해서 받을 생각은 1도 없는 것이고 안 받는 것뿐만 아니라 네. 뭐 잘못한 거 있으면 그 사람 8명에 대하여 이름 적어 뭐 사유나 이런 거 적어서 비서실장한테 제출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나는 검찰의 선배고 너는 나의 부하였고 당 대표가 되든 뭐가 되든 대등한 위치는 아니야. 그러니까 내 앞에 이렇게 둘이 딱 앉아 이런 태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 어떤 사람은 거기서 콜라를 확 엎었어야 됐다. 그래야 뭔가 시작이 되는 거다. 근데 근데 그 경호원이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 옆에. 그래서 바로 긴급 체포. 꺾었을 걸 아마. 근데 그런 콜틀맛. 정도의 기계가 네. 없다면 한동훈 대표는 어렵다. 이 파국을 네네. 그 헤쳐나갈 힘이 근데 부족하다. 한 대표가 근거 없이 얘기하는 건 또 아니더라고요. 특별감찰관 제도를 얘기하는 게 네.
안녕하십니까, 한동훈입니다. 제가 근거 없이 얘기하겠습니까? 바로 특별감찰관 제도는 우리의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대선 공약 지키자는 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래서 당 대표로서 요구합니다. 특별감찰관 제도 반드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파장이 박수 쳐야 좀 될 것 같아. 진짜? 네, 파장이 좀 대선 있는 공약 지키자는 건데 뭐가 문제냐? 그러니까 요거는 용산에 타격감이 좀 있는 이슈예요? 일단 추경호 원내대표가 저렇게 나오고 있어서 네. 안 될 거예요. 안 될 아. 거다 일단은. 왜냐면 의총에서 얘기하겠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의총은 대부분 이제 의견이 갈리잖아요. 예. 뭐 하자는 쪽 하지 말자는 쪽 갈리면 아주 드물게 어떻게 결론이 나냐면 거기서 뭐 왁자지껄 막 떠들고 결론 없이 끝나거나 아니면 거수로 정합시다 그런단 말이에요. 이 그쵸. 기명 투표예요. 아. 누가 한동훈 쪽 편을 드는지 누가 대통령 편을 듣는지가 육안으로 다 확인이 돼요. 방식이. 거기서 어쨌든 이거는 과반을 넘겨야 그 하는 쪽으로 결정 날 텐데 거기서 과반이 넘을 수 있겠어요? 구조적으로 불가능하지 이거는. 근데 저는 안될 표결까지도 가기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표결까지 가면 그것도 저는 그나마 한동훈 대표 쪽에 상당히 기계가 있다 이렇게 네. 생각하는데 아까 이제 명단 쭉 말씀드렸지만 그 사실상 밀정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친한 게 중에. 그렇죠. 네. 물론 이제 그 단톡방에서 뭐 배현진 의원 등등이 막 안 할 거냐 이렇게 공박을 했다고 하지만 이게 의총장에 나와서까지 한동훈 대표 주변에서 적극적으로 해줄 거냐 그렇지 않을 분들이 많다는 게 주된 얘기인데요. 물론 친한계 쪽 취재하면 그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35명 이미 모았어.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러면 이 사람들을 모아서 뭐 새로운 결단을 하는 거냐 재의결 때 통과될 수 있지 않을까요? 이제 이게 아. 그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닐까요? 막 김건희 이제 여사 이렇게 특검법. 예, 그런 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도 이게 우리 이 정도 되면 딱 기자회견도 하고요. 딱 35명 모여서 우리 앞으로 이렇게 할 겁니다. 노선을 정해서 발표하는 게 정치인데 소위 얘기하는 모여서 이제 밥만 먹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멤버도 바뀌어요. 아하. 그리고 지난번 1차 번개 때보다 2차 번개 때는 인원수도 줄었어요. 네네네. 근데 이제 말로는 아니야 우리 많이 모았어 재의결 때는 통과 가능성이 있어 근데 가능성이지 통과된다라고 명토 박아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현재로서는 힘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김용남 그 정책위 의장님에게 특별 감찰관으로 가라 그러면 가실 거냐는 댓글이 계속 아, 바로 올라오고 가야죠. 제 취업 특별 검사하셔야 되는데 아니 사실은 특별 검사가 훨씬 더 땡기는 자리죠. 아 그래요? 특별검사는 근데 한시직이고 특별감찰관은 그래도 한 3년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거 뭐 오래 해서 뭐 하게요. 그거 오래 해서 뭐 하게. 근데 특별감찰관도 의미 있죠.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실 기강이 너무 무너졌기 때문에 내부에서 기강 잡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철저하게 견제 기능이니까 대통령실의 다른 자리는 다 보좌 기능입니다만 특별감찰관은 견제 근데 기능이잖아요. 그 특별감찰관이 옛날 지난 거에 대해서도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그게 쉽지 않죠. 아하. 그렇죠. 아니 근데 네. 뭐 아주 오래전 일만 아니면 예. 그 진상 파악을 위해서 아. 뭐 불러다가 이른바 감찰 활동은 할 수 있죠. 아 그래요. 물어보고 뭐 어떻게 된 거냐 뭐 할 수는 있는데 이미 뭐 1, 2년 지난 거다. 그러면 그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사 관련해서 문제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특별감찰관이 설령 들어간다고 해도 뭐 그렇다고 주가 조작을 뭘 할 것도 아니고 명품백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는 것도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는 이미 결론이 났다. 그러면서 아예 감찰이 안 될 가능성이 높죠. 그런 식의 이제 방어 논리를 필 거고 그래서 특별감찰관은 사실은 필요합니다만 업무 능력상의 한계도 뚜렷해요. 이게 뭐 네, 수사권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특검으로 가세요 그냥. 근데 보내주세요. 물론 특검이 훨씬 낫지. 네. 특검은 그야말로 짧고 굵게 확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한계도 뚜렷한 특별 감찰관도 안 받겠다고 하니까
그래도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 때 이석수 특감이 있었죠. 상당히 큰 역할을 역할을 했다. 했었던 게 사실이고요. 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음주운전을 해도 뭐 음. 경질도 안 하고 그냥 데리고 있다가 뭐 더 좋은 자리로 보내고 뭐 이런 방식으로 하니까 저는 한동훈 대표가 8명 명단 적어갔다고 하는데 네. 저는 일리 있는 비판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네.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전혀 수용하겠다는 태도가 아닌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냥 서로 각자 할 주장만 하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갈 거고 네. 생각보다 윤석열 정부가 이런 방식처럼 길게 임기를 마무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아, 이렇게 쭉 간다. 네, 이대로 쭉 간다. 2년 반을. 그렇죠. 네. 예. 자, 이제 워낙 간단치 이제 않은 분인 예, 것 윤석열 같아요.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간의 갈등이 이제 많이 불거지다 보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좀 말씀을 좀 드리긴 했는데 명태균 관련해서도 네네. 새로운 뉴스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당시에 그 PNR 여론조사 결과를 대선 홍보물에 직접 사용한 정황 등등이 이제 지금 밝혀진 거예요? 네. 드러난 거예요? 아, 요거는 뭐 밝힐 것도 없습니다. 왜냐면 네. 그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 올렸기 들어가 때문에 있어요. 그때 걸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잠깐 네. 띄워주시면 2021년 8월 2일. 아, 교체할 사람 누굽니까? 네, 그 조사 시점이 7월 31일로 나오죠. 그리고 이 포스팅 자체는 8월 2일에 된 건데요. 누굽니까 도대체? 어? 정권 교체해낼 사람 누구입니까? 했는데 이제 차기 대선 이렇게 쭉 그 여론조사를 활용해서 윤석열이 그때 당시에 이만큼 훌륭한 사람이다. 여기 이제 PNR PNR 자료를 조사입니다. 근거로 네, 미래한국 네. 연구소에서 의뢰를 했다고 나오죠 앞에 보면. 네. 그래서 이제 요게 만약에 그 윤석열 당시 후보가 비용 지급하지 않고 그냥 갖다 땡겼었다. 그래도 상관없나요? 아니죠.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니 공직선거법에 그러니까 문제가 저게 되는 그 후보나 캠프하고 상관없이 한 거를 인용한 거야 문제가 없는데 네. 사전에 연락을 해서 뭐 좀 이렇게 잘 나오는 거 만들어 봐라 네. 우리가 그 쓰게 그런 사전에 어떤 의사소통 하에 했다고 하면 사실은 안 되는 거지. 원래 그런 여론조사 방식 자체도 문제지만 그걸 떠나서 이게 일종의 선거 운동의 방법으로 비용을 쓰는데 비용 부담을 안 한 거잖아요. 네. 후보 측이. 네. 그러니까 일종의 기부를 받은 행위로 볼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선거법상의 기부행위 금지 내지는 정치자금법 위반의 이슈가 생겨날 수 있죠. 이게 여론조사도 이거 기부라고 카운트를 해줄 수는 있는 거예요? 네. 그럼요. 비용이 비용 들어가죠. 처리를 안 하게 비용이 되면. 3억 7,520만 원이 들어갔는데 그걸 기부로? 아니 그런데 그 돈을 받으러 가겠다고 해서 강혜경 씨한테 네. 그 명태균 씨가 얘기하고 서울을 갔는데 네. 서울 가서 돈을 받아온 게 아니라 김영선 의원 공천을 받아온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세비 반띵을 한 거고 네. 이 자체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앞서 말씀하신 대로 선거법 뭐 기부행위 금지 뭐 이런 거 다 포함이 되고 네. 그 수뢰후 부정처사에 해당한다. 왜냐하면 일단은 그 여론조사를 공짜로 받고 그 다음에 부정처사 그 김영선 의원에 대해서 공천을 준 거기 때문에 수뢰 후 부정처사 예 이거에 사사성어인 줄 해당한다. 알았습니다. 죄명. 예 제명 예 그러니까 뇌물죄에 해당이 되는 건데요. 네네네. 그 뇌물죄 가운데도 굉장히 이게 중대 범죄로 해당이 돼서 징역 5에서 10년 형까지도 구형이 가능한 그런 네네. 범죄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공천을 그렇게 거래했다는 줬다는 게 이제 조금 명확해야 이제 아니 처벌이 김영선 가능한- 의원이 자기 네. 육성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명태균이 덕을 덕에 내가 국회의원이 됐으니까 내가 네네네. 할 수 있는 건 좀 하려고 한다. 네. 그 육성이 다 나왔잖아요. 네네네. 거기서 이제 부정처사가 되려면 그 사람의 업무 권한 범위 내에 있어야 되거든요. 아 근데 그래요 또. 이제 대통령 내지는 대통령 당선자가 정당의 공천에 공식적으로 개입할 수 없게 돼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 권한 범위 내냐? 아, 그런 바뀌냐? 논란이 있을 또 수가 있을 있어요. 수 있겠네요. 아, 진짜. 법률적으로는. 네. 그런데 또 피해갈 뭐- 수 있겠다. 아니 그런데 과거에 현직 대통령의 직무 범위는 아주 포괄적으로 본 판례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거에 비춰보면 또 못할 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네. 당선자도 그러냐? 이건 또 새로운 문제예요. 당선자. 현직 대통령이야 직무 범위를 넓게 봤어. 그래서 뇌물죄에 있어서
전직 대통령이 이제 현직에 있을 때 벌어진 일에 대해서 뇌물죄 처벌을 폭넓게 인정을 해줬는데 네. 요건 당선자 신분이었다. 근데 이거 진짜 법기술자들이 네. 그러니까 그동안은 정말 해괴망측한 해석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기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탁금지법에 배우자 조항이 없으니까 네. 처벌 안 해도 돼. 뭐 이런 방식으로 쭉 법기술을 부린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법보다는 상식, 네. 법보다 주먹? 그건 안 되겠지만 상식적 국민 눈높이에서 이 문제는 좀 해결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네. 그럼 이게 나오던 시점에서는 네. 여론조사 심의위나 선관위에서는 특별히 뭐 모니터링이 없었던 겁니까? 저거는 아마 그 공표 신고하고 공표 여론조사. 한 여론조사 같아요. 네. 신고하고 한 여론조사인데 그거를 누가 제대로 뜯어보질 않았는지. 그러니까 저거는 그야말로 로 데이터를 봐야죠. 그래서 설문 문항의 문제는 없었는지. 네. 근데 문제는 설문 문항을 이상하게 만들었으면 그때 이게 필터링이 됐을 거란 맞아요.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설문 문항은 이렇게 해놓고 실제로 묻는 건 약간 변형해서 묻는 거. 그거를 다 누가 모니터 점검하지는 않거든. 모니터하는 사람 네. 거의 없어요. 예. 근데 선관위에 신고한 여론조사가 결과가 저렇게 나왔다고 하면 애시당초 설문문항 구조 자체를 이상하게 만들었을 것보다는 후자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면 이제 저 응답이 왔는데 충분한 데이터가 좀 덜 됐음에도 불구하고 좀 더 유리한 데이터 결과를 좀 더 가중치를 많이 줘서 그럴 수도 있죠. 뭐 좀 약간 보정을 좀 이렇게 심하게 했다든지. 그게 보정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강혜경 씨가 얘기했어. 이것은 보정이 아니라 조작이다. 조작이다. 네. 네. 자기 스스로 고백을 한 네.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조사가 이 조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는 있지 않았겠느냐는 의심을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 박은정 의원이 공개한 그 네. 여심위에 공개된 여론조사 내용을 보더라도 네. 명태균 씨가 한 여론조사, 뭐 미래한국연구소 조사겠죠. 네네. 거기 보면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네. 뭐 본선 경선 포함해서 61차례나 1위를 했다는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유독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강혜경 씨가 어젠가 그제인가 창원지검에 가서 조사를 받았는데 네. 관련된 내용을 어떻게 그 브리핑을 조사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관련해서 뭐 위법 혹은 탈법, 불법이 있었다고 하면 이거는 명태균 씨도 피해가긴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겠죠. 네. 네. 그리고 이 사건 관련해서 이제 실명으로 예전엔 뭐 HC, W 뭐 이렇게 나오던 사람들이 이제 실명이 하나하나씩 언론 보도에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 대통령과 명태균 씨가 서서히 갈라진 시점 그 이유를 이제 얘기할 때 황종호 씨 네. 네,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지금 뭐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아니 뭐 어떻게 돼가고 있는 것까지는 모르겠으나 이 황종호 네. 씨는 여전한 실세가 맞고 그 네. 대통령의 40년 지기의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40년 지기에 또 네, 대통령은 40년 기본이 지기가 40년입니다. 많아요. 예, 기본 그 지기의 아들입니까? 근데 이제 이분이 원래 대선 캠프 때도 활발하게 활동을 했었죠. 예. 그 그 여사 뒷덜미를 수행했잖아요. 네, 수행하고. 아. 근데 이제 그 명태균 씨 이야기하면서 이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 황종호가 명태균을 끊어내라라고 이제 대통령에게 조언을 했고 그것 때문에 점점점 멀어지니까 이제 명태균 입장에서는 매우 화가 나서 황종호를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이제 안 좋은 관계가 됐다. 근데 황종호 씨는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가 있는 상황이고 네. 여전한 실세로 있는 상황이고 뭐 명태균 씨는 그렇지 않은 상황이긴 하죠. 그럼 명태균 씨는 그때부터 대통령이랑은 조금 멀어지고 대신 여사 쪽과 조금 더 연락을 좀 했다 이렇게 좀 해석해야 됩니까? 아니 근데 그 이후에도 지금 이야기된 황종호 행정관의 개입으로 멀어졌다고 하는 시점 이후에도 연락을 계속 주고받은 증거들은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사실은 2021년 11월에 당내 경선이 끝났단 말이죠. 네. 그래서 당의 대선 후보가 됐어요. 그 무렵부터 이른바 원조 윤핵관 장제원 의원을 비롯한 그 윤핵관들이 일종의 인해 장막을 치면서 이제 명태균을 비롯해서 약간 사적 인연으로 그동안 계속 그 관여를 해왔던 사람들을 끌어냈고. 밀어내려고 했던 건 분명히 맞아요. 아. 그래서 명태균 씨도 이른바
윤핵관 욕을 막 하고 다닌 거고. 그 펄펄 끓는 솥 그. 네, 네. 그래서 서로 뭐 그런 상황이었던 거 그것도 맞고 황정호 행정관 얘기도 그 연결선상에서 이제 나오는 얘기인데 문제는 그렇다고 그럼 칼같이 끊어졌냐? 네. 그건 아니죠. 아. 그건 아니지. 대통령 옛날만 네. 못해졌다 정도지. 대통령과도 네. 연결은 돼 있는 거군요. 아니, 그러니까 연락이 있었. 그 명태균 씨 입장에서는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하고 그 같은 날 실시된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완전 대목이었던 거예요. 대목이었는데 그 다음 대목이 이제 올해 총선인데 올해 총선 대목은 제대로 못 본 거지. 그렇죠. 네. 명태균 씨가 대목 제대로 본. 아하. 네. 근데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와 윤핵관 그리고 이제 황정호 씨는 아시는 것처럼 김건희 여사를 작은 엄마라고 부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패밀리 비슷한 관계에 있는 네. 분이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저 명태균 씨하고 관계하는 것이 결국에는 이 정부 운영에 있어서 좀 그 걸림돌이 될 것 같다라고 하니까 끊어낼 필요가 있다고 해서 윤핵관과 황정호 씨는 이제 끊으라고 했는데 박절하지 못한 김건희 여사와 김건희 가족, 네. 집사람과 가족들은 그걸 못하고 이렇게 계속 인연을 맺어 왔는데 그마저도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선되고 그리고 나서는 그 관계가 없다, 명시를 잘 모른다, 아내는 네. 이런 주장을 했지만 실제로는 명태균 씨가 공개한 텔레그램에 보면 김건희 여사가 소위 얘기하는 사설 정보지까지 명태균 씨한테 보내면서 그에 대한 뭐 피드백을 받는 뭐 이런 단계잖아요. 그러니까 네. 모르지 않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대통령 당선되고 최소 1년 이상은 가져온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관계 속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수사가 필요한 거죠. 네. 자, 이렇게 명태균 씨가 뭐 대통령실과 혹은 뭐 이제 대통령 부부와 어느 정도까지 연이 있었는지는 일단 명태균 씨가 추가로 그 이후에 뭐 계속해서 한참 뭐 내놓더니 요즘은 약간 좀 많이 조용해졌어요. 네. 뜸한 것 같죠? 날 건드리지 않으면 나도 그렇게 아. 공개하지 않겠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남긴 뒤로 조용해졌어요. 아. 근데 제가 쭉 취재를 해보면 취재를 또 하셨군요. 네, 네. 근데 그 사람인지라 예. 여기저기서 이제 어쨌든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고요. 네. 이 경우에 따라서는 구속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자녀들도 있고 또 창원이라는 어쨌든 지역 사회에서 네. 뭐 명시가 몇 명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가면 아무개네 집에 딸내미 누구 황금이 막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이 동네에서 조금 소문이 안 좋게 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부담이 있으니까 본인이 이제 그렇다고 해서 뭐 창원 지역 사회에서 이 사람이 활동을 안 하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거침없이 기자들도 만나고 네. 그리고 뭐 저기 뭐야 뭐 다 하더라고요. 밥도 먹으러 다니고 뭐 다 움직여요. 그리고 뭐 사우나도 가고. 사우나 모르겠어요. 다 했네요. 네. 네, 근데 자신감 있게 활동을 하고 네, 있는데 네, 네. 심리적으로는 부담을. 조금 위축이 돼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최근에 들었어요. 강혜경 씨를 지금 계속 검찰이 강도 높게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럼 그 다음 수순은 당연히 명태균 씨가 씨죠. 될 것이다. 예, 그렇죠. 뭐 그 조여온다는 건 너무 잘 알고 있겠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강혜경 씨 조사 끝나면 그다음에 이제 명태균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뭐 일단 증거를 쭉 확보하고 나면 당연히 일단 현재 검찰 조사는 그렇다고 더 위로 갈 건 아니고 이게 명태균 씨 정도 그리고 이제 김영선 전 의원 정도 요 정도까지가 이제 수사 대상인 거죠? 뭐 그렇지 않겠어요? 네, 추가로 더 올라가긴 어렵고. 뭐 예상은 그렇게 되죠. 서울로 와야 됩니다. 서울로. 예, 서울로 와야 됩니다. 아, 이게 그래요? 창원지검에서 그냥 그 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9천만 원 문제에 대해서만 수사하고 네. 털 이슈가 아니고요. 지금 펄펄 끓는 솥이 나왔죠. 지금 뭐 무사 어깨 위에 앉은 주술사 나왔죠. 네네. 이 와중에 이걸 그냥 창원에서 끝내야 됩니까? 아. 저는 뉴스타파 기자들, 뭐 경향신문 기자들 특별수사본부 꾸려가지고 네.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중대 범죄로 예?
검사 10명인가요? 20명인가요? 조직해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국기문란에 해당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검 차원에서의 왜 그 특별수사본부를 구성을 안 합니까? 특수본 구성해서 명명백백하게 수사해야죠.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 왜 가만히 있습니까? 그 유능한 검사들이 네. 저는 이 황당한 전 국민이 매일 아침 세상에 조선시대야 뭐야 막 이런 생각을 하는 정도의 신문을 보고 있는 와중에 네. 어떻게 창원지검에서 그냥 끝냅니까? 이건 아니죠. 근데 서울로 올라오려면 서울로 와야 됩니다. 방향이 좀 많지 않습니까? 네. 대구도 있고 네. 저기 분당도 있고 동탄도 서울- 있는 것 같고 시청도 있는 것 올라오려면 같고. 서울중앙지검으로 네. 오라는 이야기잖아요. 아니 지금 아니, 거쳐 대검- 올라와야 얘기들이 돼. 나오는 게 좀 네. 많지 않습니까? 네. 네. 아니 근데 예. 지금 핵심 제가 봤을 때 정유미 창원지검장, 그러니까 네. 창원지검장이 누군지가 지금 핵심이에요. 중요하죠. 네. 근데 이제 이분 되게 친윤 인사로 유명한 아, 분이잖아요. 그래요? 그렇죠. 검찰 사랑이 매우 넘치는 분이잖아요. 아. 검찰 수사를 잘하실 사랑이라기보다는 윤 대통령을 상당히 아. 애정하는 아, 분으로 윤석열 누군가 사랑. 대통령이 네. 검찰총장 시절에 징계 반대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검사로 이번 인사 때 간 거예요. 김주현 민정수석이 오고 그리고 나서 창원지검에 간 분입니다. 그래서 그 검찰 출입 기자들 사이에서는 요용이다. 네네. 명태균 용이다. 이런 소문도 있어요. 예. 아니 근데 검찰에 계셨었으니 검찰도 나름의 뭐 다른 일반적인 검사들은 그렇지 않겠습니다. 근데 또 이제 좀 정무적인 판단하는 검사들이 있잖아요. 그 팀들이랑 그 사람들도 이제 상황을 볼 거 아니에요. 자, 지금 요 정도까지 왔으면 우리도 뭔가 살 길을 좀 찾아야 된다. 혹은 야, 우리 이렇게 계속 끌려가다는 정말 박살 나겠는 걸?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다른 선택들을 할 수도 있지 않나? 그전엔 그런 생각들을 좀 했던 것 같은데 예. 요새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아, 그 생각 없어요? 네. 어, 요새는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무지성으로 갑니까? 아, 검사들이 이제 그런 거 없이 그냥 네. 법과 원칙에 따라. 아니 그거는 뭐 의미 없는 수식어고 네. 그러니까 자기 앞길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아니 지금 이 정도 상황까지 왔으면 이렇게 계속 그냥 몰라요, 뭐 안 할래요 이렇게 하다가는 지금 뭐 야당도 계속 뭐 칼 갈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요새 기자들이 이래요. 야, 박장범 KBS 사장 되는 아 거 맞아, 그 보니까 얘기도 좀 해야 되는데. 이창수도 검찰총장 되겠네. 되겠구나. 예. 그래서 인생을 살 거면 우리 모두 박장범처럼 살자. 그럴까요? 아유, 얘기가 나온 김에 그 그럼 고민 잠깐만 좀 짧게 하고 물어볼까요? 넘어갈까요? 그 이 박장범 앵커가 네. KBS. 네, 지난 KBS 앵커 지난 2월에 매우 유명해진 일약 스타덤에 오르신 분인데 네. 윤석열 대통령하고 대담 방송을 했잖아요. 그때 기자회견 대신 요 대담을 하기로 한 거였고 그 당시에 이제 그 대통령이 만들어낸 유행어 박절하지 못해서가 그때 그 나왔던 주인공이죠. 네네 그랬는데 요 앵커가 진행한 앵커도 이른바 파우치 외국 회사의 조그마한 백이라고 이야기해서 거기서 이제 디올백을 왜냐면 이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아니 그때 이제 워낙 명품백 뭐 수수 뭐 이렇게 해갖고 시끄러울 때고 그걸 네. 안 물어볼 수는 없었고 네. 어떻게 물어볼까가 약간 관심사였는데. 네, 명품백 어떻게 표현할 예, 것인가. 근데 바로 이 박장범 앵커가 그 이른바 파우치 외국 회사의 조그마한 백. 네. 쪼만한 백. 쪼만한 백, 백. 쪼만한 백. 예. 디올이란 이름도 안 쓰고 명품백이라는 이름도 안 쓰고 네. 제3의 대안을 네. 선택했던 이 박장범 앵커가 결국은 KBS 사장이 네. 네, 최종 후보자가 됐기 때문에 아마 거의 전혀 되겠죠. 뭐 그냥 뭐 와. 장애없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면접에서 왜 명품이라는 표현을 그때 안 썼느냐라는 이제 질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언론에서 구분하는 품목은 생필품, 사치품 이렇게 구분을 하지 명품은 거기에 들어 있지 않다. 명품이란 표현은 부적절하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명품이라는 단어를 언론에서 안 안 쓴다고요? 네, 그렇게 아니 명품족이라는 단어도 여러 번 등장하는데 아, 그렇죠. 뉴스나 언론 기사에 아니 이거는 명, 수입산 사치품 네, 이렇게. 아니 명품백 그 저기 뭐야 뭐 샤넬이나 뭐 이런 여러 브랜드의 뭐 무슨 우리나라에서만 굉장히 비싸게 판다 이런 보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데 무슨 명품백 얘기를 안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까? 그리고 그러면 거기서 얘기하지 그랬어요. 수입산 사치 가방 얘기를 외국 회사의 했어야죠. 조그만한 백. 예. 아. 저는
그 좀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다 떠나서 공영방송 KBS를 네. 이렇게 해도 된다. 이런 사람을 보내도 된다라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저는 참 그 기자의 한 사람으로서 네. 너무 좀 참담한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언론을 도대체 이 정부가 어떻게 생각하면 대통령의 술 친구를 보냈다가 네. 대체로 마음에 안 드니까 또 이런 사람을 보내서 권력이 통하는 입김이 통하는 그런 방송을 만들겠다. 이런 거 아닌가 싶어요. 아니, 아니 그- 근데 예. 왜 마음에 안 들까요? 그전 사장도 그러니까 열심히 얼마나 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더 열심히 예, 해요? 그러니까. 그냥 뭐 조금 삐딱한 소리 한다 하면 그냥 그날 저녁 방송 있는데 아침에 없어버리고 뭐 이랬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혹시 이분을 더 좋은 어디론가 보내드리려고 그러는 건가? 그러니까 저도 영전으로 네. 박민 사장을 박민 네. 사장 아. 입장에서는 내가 그렇게 충성을 다했는데 서운할 것 같아요. 엄청 서운하겠죠. 네. 그러니까 또 어디 자리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그러니까 그 정도면 어디 뭐 방통위원장 호주 대사 비어 있어요. 호주 대사 아직도 비어 있구나. 야, 호주가 진짜 기분 호주 좋겠다. 대사. 호주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하여튼 박민 다음으로 지금 이 박장범 앵커가 네. 아마 큰 이변 없으면 KBS 사장이 되는 네, 거고. 네. 근데 세간에는 네. 그 기자들 사이에서는 이 박장범 앵커도 여사 라인이라는 소문이 있어요. 아. 그래서 이제 처음에 후보가 3명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누가 가장 유력한가 했을 때 박장범 앵커 가능성이 제일 높다. 네. 그 이유가 뭐냐? 여사 라인이다. 이런 얘기가 KBS 주변에서 파다했습니다. 아. 근데 아니나 다를게 딱 이렇게 결정이 돼버린 거죠. 아, 그래요. 참 공교롭습니다. 하여튼 뭐 제가 KBS 네. 박장범 사장 후보자를 네. 변호하는 건 아니지만 네네네. 사치품과 명품은 차이가 있다는 또 기사가 있네요. 여기까지 뭐야? 하겠습니다. 뭐야 갑자기? 네. 이게 저도 아니야 이상민은 그래도 KBS에서 계속 개그 또 프로에서 출연을 해야 출연을 되니까.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요거는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런 건 네, 아닙니다. 그럼요. 우리는 법적으로 건들지 않습니다. 최근에 개콘에서 연락이 왔지만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괜찮아 아닙니다. 괜찮아. 차이가 있다라는 명품은 웰메이드 프로덕트라고 아, 하고 그래요. 사치품은 럭셔리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그 어떤 것도 네. 생계를 지키는 한에서 저는 해야 아, 된다고 그럼요, 생각합니다. 그럼요. 네. 네. 그래서 우리 네. 이상민 크리에이터의 그런 행동을 네. 저는 뭐 잘 존중합니다. 네 맞습니다. 아니, 제가 이렇게 화가 나는 것도 그 박민 사장이 더 라이브를 없애고 저의 출연을 못하게 했기 때문에 네, 저의 생계를 방해했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화가 많이 나죠. 저도 아. 갑자기 잘렸어요. 잘렸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다 잘렸잖아요. 고정으로 나가고 있었는데 있었는데 갑자기 네. 더 라이브? 갑자기 네. 그냥 아. 어느 정말 날 하루 아침에 아침에 프로그램 자체가 다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나도 맞아. 하나 내 친구 체육도 거기서 맞아. 이 화가 나네 네. 갑자기. 아니 우리 동네 이비인후과 선생님이 저한테 더 라이브는 언제 다시 볼 수 아. 있냐며 아. 이런 걸 원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여러분 네. 여기가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도 갑자기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아, 정말요? 아, 세상 험해요. 그럼요. 세상 네. 험해. 그 KBS 얘기 나온 김에 KTV 네, 네. 얘기도 조금 한번 해볼까요? 이게 JTBC가 처음 보도했었던 건데 네. 그 KTV 공연 8,600만 원의 예산 KTV가 했던 것 중에 정말 이례적으로 많은 예산을 썼던 그 공연 국악 공연이었는데 무관중으로 진행된다고 했던 주장과 달리 알고 보니 김건희 여사와 수행원들이 왔었고 더더더더 알고 보니까 그 사전에 네. 그 약간 좀 준비들도 많이 했었다 여사님이 좋아하시는 것들을 의전 준비를 했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한번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네. 여기 식사를 하신 다음에 4시 반부터 좀 가볍게 빠르게 얘기하고 그냥 서로 이제 좋은 얘기를 나누시고 바로 나가서 식사를 우리 서비스 한 명 붙여가지고 여사님 끝나간다고 하는데 내 힘을 해놓고 여사님 생각을 하고 여사님이 잘 아시죠. 저는 기인같이 아세요. 너무 좋아하시고 우리 여사님은 귀신같이 잘 알고 네, 계시네요. 내실도 좀 해놓고 네, 거의 귀신같이. 산타클로스처럼 모든 걸 알고. 울면 안 됩니다. 네. 네. 하여튼 그래서 이제 KTV 맨 처음에는 해명이 뭐 그냥 깜짝 격려 방문 정도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거 보니까 상당히 준비를 많이 꼼꼼하게 여사님을 위한 준비를 했던 것 같은 느낌이 좀 있네요. 치밀하게 기획한 거죠.
테이블 세팅까지 다 사전 그렇죠. 점검을 마치고 거잖아요. 내실도 해놓고. 그렇죠. 대통령실의 담당자가 다 챙긴 거잖아요. 네. 여사님 뭘 좋아하시고 뭐 해서 그 동선까지 다 확인을 하고 네. 치러지는 사력 행사인데 있네요. 네. 준비를 치밀하게 해요. 네. 그 한동훈 대표 면담도 면담도 치밀하게 치밀하게. 준비한 거고. 근데 저는 뭐 클래식 음악에 대해서 별로 조예가 깊지는 않지만 예. 옛날에 이제 유럽의 왕정 시대에 궁정 음악회가 열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실내악이나 뭐 이런 게 정말 그 궁전 안에서 왕, 여왕 내지는 가까운 신하들, 그 사람들을 그렇죠. 위해서 이제 연주를 하는 거였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그때도 그 왕이든 왕비든 혼자만 듣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같이 일하는 네네네. 고위 관료들 다 오라고 해서 초청해서 그래도 몇십 명은 들었다고. 근데 이 한 사람만을 위한 음악회를 지금 한 거잖아요. 치밀하게 사전 그렇죠. 기획하에 이거는 조금 정도를 지나쳐도 너무 지나친 것 같은데. 병풍 설치해주고 화분 2개 해주고. 근데 KTV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오늘 한국일보 보니까 제인구달이 한국에 왔었는데 아, 그 그 행사 침팬치 예, 예. 연구하신. 뭐 생태문화관인가 네, 생태교육관 네. 생태교육관을 급조해서 만드는데도 예산을 23억을 썼다. 근데 이것도 이제 제인구달과 김건희 여사가 만나는 그런 행사였다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복지부에서 김건희 여사가 2시간 왔다 가는 행사에 음. 1억을 썼다. 2시간에요. 예. 어디다 돈을 쓰면 1억을 쓸 수 있어요? 잘 뭐 모르겠습니다. 화분 이런 거를 그렇게 비싸게 샀을까? 취재해 보겠습니다. 아. 예. 축을 터뜨리셨나? 네, 뭐 복지부. 내부 인테리어를 조금 더 새로 했을 했을까? 수도 있겠죠. 네. 아, 예. 1억이나 썼어요? 금을 발랐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거 말고도 제가 이제 취재 중인 사안 중에 하나는 해외 순방 과정에서도 네. 김건희 여사가 원래 오려고 했던 그러니까 오겠다고 해서 네네. 아니 원래 예정된 행사가 김건희 여사가 방문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서 모든 게 다 홀딩이 됐다가 네. 막 국내 상황이 안 좋아지고 김건희 여사 문제가 커지니까 아, 방문 취소했구나. 방문을 또 취소한 거예요. 아하. 그래서 무조건 또 물어야 될 텐데. 준비는 준비대로 해놓고 네. 또 오지는 않고 아, 네. 노쇼는 안 뭐 되는데. 그런 일들이 노쇼는 순방 안 되는데. 과정에서도 있었다. 근데 네. 저는 이게 뭐 저 야당에서 뭐 김건희 여사의 나라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권력의 사유화의 표징인 거거든요. 내가 필요하면 야 그거 하지 말고 나 갈 때까지 기다려. 이게 사실 옛날 군대에서 있던 거잖아요. 예? 군대에서 많이 보던 네네. 거, 독재 정부에서 많이 보던 풍경인데 네. 이게 지금 이렇게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민주국가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네. 법과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에 의해서 좌우지우지되는 이런 상황들. 근데 정말 네. 한간에 떠도는 그야말로 떠도는 소문입니다. 떠도는 게 재밌습니다. 뭐 재밌으니까 떠돌겠죠, 그 친구도. 네, 한간에는 네. 뭐 영부인의 롤 모델이 힐러리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 힐러리 소문. 클린턴. 그래서 이제 남편 임기가 끝나고 나면 본인이 직접 도전하는 물론 아, 이제 그래요? 힐러리는 비록 본선에서 실패했지만 네. 성공하는 힐러리가 롤 모델이다. 오. 이런 정말 근거도 없고 네, 그냥 아, 근거 그냥 없네요. 일부에서 떠도는 소문입니다만 근데 이게 음악 뭐 예술 그리고 생태 환경 뭐 제인구달하고의 어떤 이벤트 이런 거를 통해서 그렇게 이미지 구축에 많은 예산을 쏟아붓는 거로 봐서는 완전히 헛소문으로 보기에도 또 어려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왜냐면 이제 그 김건희 여사의 지금까지의 문자나 녹취나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온 거 보면 대체로 남편인 대통령을 좀 답답해 하시잖아요. 네. 그렇지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네. 없다 뭐 이런 취지로 내가 하면 진짜 잘할 것 잘할 것 같은데 같다,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 물론 전혀 근거는 없습니다. 그렇죠. 아니요, 네. 큰 소문이죠. 김종인 위원장도 얘기했잖아요. 실제로 자기가 권력에 지분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신다는 거고 네, 이, 네, 네. 이 윤석열 정권 탄생에 본인이 기여한 바 크다 네. 이렇게 판단을 한다는 거니까 실제로 그런 게 그 외화된
아주 결정적인 장면이 마포대교인 거죠. 네. 마포대교에 딱 나타나서 지시하는 모습을 보이시면서 지도자의 면모와 풍모를 보여주셨다. 아, 여행 연습. 예, 네. 그런 게 가능한 거고 그리고 저는 김건희 여사가 실제 없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이분이 의지가 예, 그 개식용 금지법을 김건희법이라고 아, 부르잖아요. 맞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분이 사회 정책에 관심이 많아서 특히 뭐 어려운 저 이웃들에 대한 봉사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뭐 그 환경 뭐 친환경 그리고 또 여성 인권에도 관심이 많으시대요. 네. 그래서 이게- 경제도 관심 많으시잖아요. 예, 증시 주가에 뭐 관심 많고. 주가에 주가에 관심 많으시고. 주식 이런 거에 관심 많으시고 네. 그리고 통일 정책에도 관심 많으시고 아 그래요. 그건 아니, 나중에 좀 여유가 그렇죠. 생기면 하겠다고 예. 했던. 최재형 목사한테 아. 우리 목사님 저하고 같이 한번 크게 예, 남북 관계 이거 해보자. 꽃게한테도 관심 많으시지 않으세요? 네? 꽃게, 꽃게? 대게 이런 거 찾으셔가지고 이름 지어주시고. 아 그랬나요? 네네네. 맞아요. 네. 네. 근데 제가 취재를 그러니까 당선 직후에 적십자사 하여튼 주변에서 굉장히 세게 활동하시는 분에게 제가 들은 바에 따르면 예. 김 여사가 그 남북 관계 문제를 굉장히 해결하고 싶어하고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이 많아서 예, 통일의 사도 아 그런 예. 역할을 하고 싶으시구나. 예, 그런 얘기를 하고 싶다고 했다는 네, 거예요. 사도건의로. 네? 사도건의. 아. 공수처 여기까지만 해볼까요? 아니, 김건희 여사 얘기 길어지면 위험할 수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 장- 근데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엔 네네네. 장르만 요의도 네. 다음 주부터 못 나올 것 같아요. 아직도 왜 그래요? 아니 근데 이제 이런 얘기들이 분이 그냥 아닙니다. 떠도는 소문. 아 그렇죠. 헛소문이다. 떠도는 헛소문이다. 헛소문이다. 네. 절대 사실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누가 이런 얘기 자꾸 그러니까. 그러게 하는 말이에요. 거예요? 장 소장님 아니에요? 뭐. 자, 하여튼 방송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네. 저희 뭔가 이게 뒤통수가 좀 네. 따끔따끔한 것 리스크도 같아서 커지고 네. 있죠. 네, 안 되겠습니다. 요 정도 오늘은 하고 아, 그럴까요?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네. 예. 저도 두렵습니다. 네. 하여튼 현재 정부는 잘 또 운영이 되고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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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훈하게 마무리하자고 이렇게 훈훈하게. 네. 자, 하여튼 좀 더 우리나라가 발전하는 방향으로 정부 관계자분들 또 대통령이야 모든 공무원들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네. 대한민국 만세입니다. 대한민국도 만세 한번 하고요. 국회의원분들도 열심히 또 잘 해주시고 있는 만큼 저희 국민들도 열심히 또 호응하겠습니다. 네. 혹여라도 맞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안 드시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네. 저희는 그 모든 걸 손바닥 뒤집을 때 다 쉽게 뒤집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람보다 빨리 누울 수 있어. 그렇습니다. 네.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고 전혀 부담 갖지 마시고요. 네, 저희 제작진 또 기자님 누구에게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다 저한테 들어오니까요. 네, 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불안불안한 판을 이제 그만 닫고요. 내일 오전 11시에는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네. 다시 여러분 앞에 추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